회사는 절대로 과거에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사람이 미래에 얼마큼 더 잘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보고 승진도 시키고 돈도 더 주는 거죠. 그럼 직장 나오셨지만 훨씬 더 잘 보시잖아요. 혹한기가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 잔고가 0원이 돼본 적이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이 책은 바로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입니다. 사실 대표님을 저는 이전부터 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원래 어느 회사의 대표이셨죠? 애들만 일하는 회사였었죠. PR 회사. 저도 사실 PR 회사 출신이거든요. 네. 플래시 머일러드. 플래시 머일러드.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원. 네. 2011년. 네. 결국 만나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야,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좋아진 건지 10년 전에 사원, 대표.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김 작가님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 아니요. 검증된 거 아니에요. 사장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검증된 정보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잖아요. 네. 요 책 가볍게 3초짜리 소개 딱 한번 해주시나요? 3초짜리요? 30초. 지난 20년 동안 직장이 직장인을 대하는 자세는 굉장히 바뀌어 왔거든요. 네. 더 이상 직장이 이제 직장인을 지켜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직장인들도 직장을 대하는 자세를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줄로 압축하면 저는 What do you want?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네.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될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선 직업인 가기 전에 네. 일단 직장인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커리어. 그렇죠.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방법은 좀 어떤 게 있나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의 전문성이 확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전문성이라는 것은 개인기죠. 그 누구나 직장인들 개인기가 있지 않나? 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개인기라는 것은 팔 수 있는 개인기입니다. 예. 팔 수 없는 개인기가 뭐냐 하면 보통 중간 관리자 해당됩니다. 그냥 직원들 맨날 일 시키다가 나오면 사실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게 한 가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소위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사람을 대하고 같이 일하는 그런 그 기술, 그 두 가지 축이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셨어요? 직장에서 일 잘하셨잖아요. 아니, 못했습니다. 못해서 사원에서 나간 거예요. 잘하시면 이렇게 대표에서 나온 거고. 어쨌든 대표님으로 계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고, 일 잘하는 직원과 일 못하는 직원들도 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일 잘하는 직원들이 좀 특징은 뭐였던 것 같으세요?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직원들은 네. 그냥 문제를 들고 와요.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일을 잘하는 직원은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A하고 B의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A일 것 같은데 뭐 상사한 생각이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차이였었던 것 같아요. 만약 벌어진 일만 가져온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시나리오까지 가져와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이제 같이 고민하는 거고. 그렇죠.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한번 네. 자기가 경험이 적더라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기 위치에서. 근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사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회사 생활, 인간관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미생에 그런 명대사 나와요. 네. 직장 생활에 월급과 승진 빼면 뭐가 남겠냐? 저는 사실 직장인이 아니지만 너무 공감이 가요. 그럼요. 그게 제일 크다 생각하거든요. 일단 승진과 연봉은 어떻게 해야지 좀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연봉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커리어를 가지면서 들었던 조언 중에 가장 가치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점에서 옮기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직장을 옮길 때를 보면 이렇게 자기가 그 조직에서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왔을 때 뭐 약간 뭐 밀려 나오거나 혹은 뭐 스스로 나오거나 약간 안 좋을 때 보통 옮기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고점에서 있을 때 옮겨야 잘 나갈 때. 그렇죠. 그래야 이제 자기의 연봉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조언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무엇인가 한 조직에서 익숙해질 때 그럴 때는 조금 이제 또 새로운 곳을 찾아서 떠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승진과 관련돼서는 뭐 생활해 보셔서 알겠지만 승진 못 해봤어요. 사원에 3살 나와서 대리 과장을 못 해봤어요. 한 번에 대표. 나는 다 승진하겠다.
그렇죠. 너무 길다. 그 되게 급격한 승진이잖아요. 그렇죠. 대표니까요. 그렇죠. 이거 사실 굉장히 그 운에 좌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바라바시라는 그 물리학자가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성과와 성공을 구분지어야 되는데 성과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일 잘하는 거고 성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한 일, 성과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성과를 내도 내부에서 상사나 동료들이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승진의 길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부에서 자기가 소통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자신의 성과를 좀 어떻게 남들이 봤을 때 성공적으로 보여주게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이게 사실 그렇죠. 한국 사람이 되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한 지인이 아마존에 다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마존에 와서 일을 굉장히 잘한대요. 근데 딱 하나 못하는데 자기 일을 성과를 잘 포장을 못한대요. 근데 미국에 있는 자기 지인들은 엄청 그걸 잘 포장해서 알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상사가 제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칭찬했을 때 많은 경우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겸손의 미덕이 너무 지나쳐서 아이고 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묻어버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네. 자기 상사가 어떤 부탁을 해서 자기가 특별히 어떤 시간을 들여서 했을 때는 상사가 칭찬할 때 그냥 무작정 저 제 일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무님 이럴 때 제가 도움이 돼서 기쁩니다. 어느 정도 겸손함도 유지하면서 자기가 특별히 그 상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는 점은 조금 부각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시 원래 그걸로 돌아오면 겸손의 미덕이라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는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좀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그렇다고 제가 다 했습니다. 요거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네, 자만은 안 된다. 그렇죠. 자만은 안 되죠. 겸손과 자만의 이 중간에 좀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것도 드러내면서 하지만 그 태도에 있어서는 겸손함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회사 내에서 우리가 1년마다 보통 연봉 협상 같은 것도 하잖아요. 이제 이직하지 않고 사내에서 요 연봉을 좀 어떻게 좀 협상해야 될까요? 너무 많이 드러내면서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설득의 심리학을 갖다가 이제 그 한국의 프로그램 들여오기 위해서 치알리한테 배우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거기에서 얻었던 건데 어떻게 했냐면 보통은 사람들이 5천만 원을 원하면 보통 한 6천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려오죠. 근데 이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너무나 올드한 테크닉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혹은 시장 가격이 5천 정도라면 처음에는 5천을 부르는 거예요. 딱 맞게 부르는 거죠? 딱 맞게 부르는 거죠. 자기가 바라는 최선을. 그러니까 너무 이걸 뻥튀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받아들여 좀 좋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경우에 자기가 차선책을 미리 생각을 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5천만 원 올려주십시오 했는데 상사가 우리 사정상 코로나도 있고 다 힘들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제가 이러이러한 또 교육을 받아서 업무에도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교육비용을 좀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미리 양보안을 준비해 갔다가 그거를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저는 그 연봉 협상과 관련돼서는 돈만 생각하지 말고 돈 이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었다가 상사가 그걸 거절했을 때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봉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연말 성과평가랑 관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좀 사전 작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 4개월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회사에 들어온 지 한 2년 됐고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더 잘하려면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언을 상사한테 구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남은 3, 4개월 동안 상사가 제안해 준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서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노력하는 것보다는 낫죠.
이게 또 책에 보니까 장기 근속한 사람보다 네. 이직했다 돌아온 직원한테 더 높은 연봉을 준다는 게. 뭐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과거가 좋았어도 미래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사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의 연봉을 결정하거나 사람을 뽑을 때 항상 미래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회사 다녀요. 저는 여기서 막 죽어라 막 10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김 작가님은 중간에 한 2, 3년 있다가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일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다른 업계도 경험했고 혹은 우리 뭐 경쟁사 가서 일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의 앞으로의 가치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갔다 오면 아무래도 더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는 기껏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뭐냐. 회사는 절대로 과거에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사람이 미래에 얼마큼 더 잘할 수 있냐. 그 가치를 보고 승진도 시키고 돈도 더 주는 거죠. 커리어 같은 것들이 우리가 또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통기한을 좀 늘리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제가 말하고자 했었던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상사를 만족시키는 것이 자기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안에 개인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지금처럼 이런 디지털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처럼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무슨 뭐 코칭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직장과 상관없지만 뭐 요리를 정말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목공의 기술이 있다라든지 자기 기술을 사실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통 보면 대략 20대 중반에 직장을 들어가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25년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은 25년 되면 나올 것입니다. 직장은 제가 보기에는 책에 썼지만 다니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오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 나올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그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직장에 있는 동안 자기가 할 것은 자기가 무슨 승진, 연봉 이거는 사실은 어떤 부수적인 결과로 생각해야지 그거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내 몸 안에 내 근육 안에 개인기를 하나 만들어 갖고 나온다. 그거는 탈 수 있는 개인기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직장 안에서도 더 오래 버틸 수가 있고 그쵸. 나중에 결국 직장을 나오더라도 자기 기술로 돈을 벌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좀 직장 나오셨지만 훨씬 더 잘 버시잖아요. 아니요. 많이 버시면서 혹한기가 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 잔고가 0원이 돼본 적이 있으세요? 저 있어요. 눈물이 납니다. 좀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는데요. 0이 아니라. 제가 그 스캔해놨거든요. 언젠가 내가 잘 되면 반드시 이걸 써먹겠다. 네. 내 개인으로서 개인기를 가지려면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럼 나에게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투자하는 방법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이런 얘기하면은 뭐 미친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돈으로 출장을 가봐야 돼요. 회사 돈으로 가야지 출장. 당연히 회사 돈으로 가야죠. 제가 설득 심리학을 지금 뭐 13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를 처음 제가 그냥 그 참여자로서 갔을 때 그때 그 미국까지 가서 그 워크숍을 참여했어요. 그 돈 회사에서 내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비로 갔었거든요. 제가 앞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든 직장을 나와서 일을 하든 그 기술을 한번 배워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제가 자비로 들여서 제가 출장을 가서 물론 회사에는 휴가로 하고 갔죠. 아 거짓말 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죠. 휴가 때 뭘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은 지금까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냥 회사에서 시켜주는 일, 회사에서 시켜주는 교육만 받아서는 안 되고 주도적으로 내 개인기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뭐 심지어 무료로도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그런 교육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더 좋은 건 물론 회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값에 대한 거를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몸값이라는 거를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연봉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에 또 다른 정의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시기가 49살인 거예요. 너무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는 연봉만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이 몸값이라는 그 안에 소속될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 소속된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70대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값이라는 것은 그게 조직에 속해 있든 조직을 나오든 내가 벌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그 가치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을 나오면 소득이 갑자기 0이 돼요. 완전 추락하죠. 근데 나와서도 자기가 받던 연봉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접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자기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저는 몸값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몸값 훨씬 더 높으시잖아요. 직장 때보다. 오늘 뭐 일관된 메시지로 일관된 메시지로 그렇죠.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제 몸값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추정만 할 뿐인데 네. 어쨌든 훨씬 더 직장에 있을 때보다 시간은 더 자유롭고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적지 않은 수입을 네. 벌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진정한 몸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값이라는 것은 어느 회사에 소속돼서 연봉을 얼만큼 받느냐 이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거기에 있든 나와서든 내가 얼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 많은 직장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회사에서 홍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나왔을 때 회사 연봉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그걸 못 받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대다수 직장인. 네. 왜냐하면 사실 직장 다니는 제 주변 직장인들도 되게 큰 기업들, 10대 기업에 해당하는 친구들이라도 회사 생활이 행복하다. 사실 이건 없잖아요. 잘 없어요, 진짜. 결국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해서 행복하긴 굉장히 저는 힘들다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이유는 그 연봉을 나와서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 말에 사실은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서는 연봉을 받을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어떻게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바꿔서 연봉을 받는 동안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동안 자기 몸 안에 팔 수 있는 개인기를 만들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가능하면 오래 다닐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안정되게 매달 25일이면 월급이 꽃을 든 동안 자기 몸 안에 개인기를 한번 만들어서 보는 게 좋겠다. 그럼 그 개인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있고, 그렇죠. 또 다른 것들은 좀 뭐. 제일 근본은 뭐냐면